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포트 인사이드는 메타의 주주가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 보내는 레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1,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23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레터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Time to get f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Get fit 이라는 게 몸을 예쁘게 단련을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타 너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 재무적으로 다이어트 좀 하자, 이런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선 인사로 시작을 하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을 볼게요. 왜 이 레터를 보내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지난 18개월 동안 메타의 주가 흐름을 보면 메타 주식이 무려 55%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8개월 동안 피어들의 성적과 비교를 하면 19%, 이들은 19% 하락한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약 2배 이상, 2배도 넘게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P 레이쇼도 많이 줄었어요. 23배에서 12배로 줄었는데 이 빅테크 피어들의 평균 PE와 비교를 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메타의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약세장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This decline in shares mirrors the lost confidence in the compan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바를 얘기를 하는데요. Meta needs to get fit and focused 이렇게 되어 있죠. 메타는 과도한 지출을 덜어내고 사업 목표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방안으로 3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이 방안을 실행을 한다면 잉여 현금 흐름을 연간 400억 달러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FCF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Free cash flow 해서 그냥 여기선 줄여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3가지 방안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educe headcount expense by at least 20%. 그러니까 인력을 적어도 20% 감축해라. 두 번째, Reduce annual capex by at least $5 billion from $30 billion to $25 billion. 연간 capex, 자본 지출을 3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적어도 50억 달러 이상 감축해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Limit investment in Metaverse, Reality Labs to no more than $5 billion per year 이렇게 돼 있죠. 메타버스, 리얼리티 랩스에 대한 투자를 연간 50억 달러 이하로 제한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런 방안들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력 감축을 왜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인력 감축이 필요한가, 그 배경으로 메타 직원 수가 4년 동안 25,000명에서 85,000명으로 늘었어요. 3배 이상 는 거죠. 자본 조달 비용이 낮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자본 지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자본 지출을 감당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과도한 인력을 내년 1월까지, 2023년 1월 1일까지 적어도 20%를 감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부터 약 2개월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인력을 20%나 감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20%인가? 이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 20% 감축된 숫자가 작년 2021년 중반대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20%를 감축을 했을 때. 그런데 메타의 사업 규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력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감축을 했을 때 이곳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스프레드시트, 엑셀 이렇게 시트 위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메타를 비롯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이런 좋은 인력들을 다 끌어가서 테크 스타트업은 인력 부족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메타와 다른 빅테크에서는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음에도 빅테크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곳도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일단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줄여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널려있다. 실리콘밸리 전반적으로 스타트업들에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메타에서 레이드 오프 되더라도, 그러니까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펙스 자본 지출이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연간 케이펙스가 2020년에는
300억 달러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은 단순히 증가치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애플이나 테슬라, 트위터, 스냅, 우버 이 커다란 회사들을 다 합쳐도 이들의 케이펙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메타 한 곳에서 지출하는 케이펙스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과도한 자본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요. 이분이 추산을 했을 때 Maintenance CapEx라고 되어 있죠. 이건 유지 비용인데 메타가 사용해야만 하는 유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억 달러 이하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억 달러나 사용을 하는 이유는 그중에 대다수를 데이터 센터나 엔비디아 GPU 아니면 다른 AI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메타의 코어 산업인 SNS 활동에서도 AI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AI 발전이 결국은 메타의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케이펙스를 줄여버릴 수 없다라는 것은 이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달러만 줄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50억 달러를 줄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줄이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줄여줘라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줄이되 나중에 매출 성장률이 다시 늘어나서 매출 대비 케이펙스 비율이 다른 라지캡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졌을 때에는 다시 케이펙스를 늘리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산했을 때 200억에서 250억,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3분의 2 정도 되겠죠. 3분의 2 정도 수준의 케이펙스만으로도 AI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메타버스에 관한 지출인데요. 메타는 사명까지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을 했죠. 그런 면에서 이 지출 규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잡았어요. 10년 동안 연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리턴이 나오기까지 1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자들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지금 당장 매출이 늘고 있지 않는데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투자가 10년 동안 지속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인 투자로 비유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내 월급은 늘지 않는데 내 연봉은 늘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30% 하고 있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가 상승 같은 것을 고려를 했을 때 개인적인 이제 예산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에다가 내 돈을 맡긴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글쓴이의 생각에서는 만약에 연간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메타가 얘기를 했다면 투자자들도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은 10배, 15배 이 정도나 되는 돈을 매년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분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성장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지출은 과도하니 그의 절반인 50억 달러로 줄여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50억 달러로 줄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출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50억 달러로 예상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아마존이 지금 엄청난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AWS를 개발을 하는데도 이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메타버스는 이것보다 더 큰 지출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듯이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간 50억 달러 이하로 예산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처럼 좀 크고 뭉뚱그려진 목표를 세워서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목표를 자세하게 설정을 하고 이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잉여 현금 흐름을 2023년에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200억 달러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인력 감축으로 100억 달러, 케이펙스 감축으로 50억 달러, 그리고 메타버스 예산 감축으로 50억 달러 하면은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요. 원래는 사업에서 뭔가 재무적으로 성과를 보려면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출 측면에서 보면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을 이만큼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을 2배가량 늘렸을 경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잉여 현금 흐름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매출 대비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탄탄한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월가에서 탄탄한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요 세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재무적으로 상황이 나아진다면 주가도 반등할 것이다. 주가가 반등을 하면 그만큼 앞으로 메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좋아졌다. 메타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만큼의 재무적으로 여력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악화된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을 하면서도 함께 투자를 지속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가 미래 성장성을 내세우면서 주가를 많이 부양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올해 들어서는 약세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비전만을 제시해서는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사업을 탄탄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메타가 이런 방식을 실제로 채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대로 나아간다면 메타 주주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